8월 27일 일요일 경마가 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경마죠. 자, 역시 월말 경마답게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가 되게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마필들이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편성들이기 때문에 배당이 뭐 높게 나온다 적게 나온다고 관계없이 매경주가 좀 승부가 박진감 넘치는 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배당도 널뛰기를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성들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8월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8월을 잘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루키 경주죠. 근데 큰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은 눈에 띄지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해볼 만한, 나름 해볼 만한 좀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필들 간의 능력 차이가 뭐 아직 능력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경주는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죠.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예상을 보면요. 4번마 그레이트 스톰, 5번마 화산기환, 7번마 여왕삭스, 10번마 물레방아.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고요. 이 선에서 승부가 좀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물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이 1번마 음파사랑이 이번 경주에 지금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발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직전 데뷔전에서도 거의 뭐 발주가 안 됐죠. 마지막 힘을 내기는 했지만 솔직히 자기만의 걸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마지막 끝걸음을 살리면서 순위는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이번 경주에 좀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음파사랑은 인기마이긴 하지만 조금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4번마 그레이트 스톰은 직전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외곽 게이트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비교적 뭐 순발력도 있는 편이고 근성도 저는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버티기도 좀 가능한데 이번 경주는 지난 경주보다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죠. 그러니까 좀 앞선을 나가기 좋은 그런 게이트에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화산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마 여왕삭스,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데뷔전 모습을 보면 약간은 좀 밋밋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도 역시 선행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는 10번마 물레방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지금 순발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 11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을 붙였는데 초반에 힘한 배가 좀 어려웠던 마필이죠. 자리 잡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 좀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휘감고 나올 수 있는 전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장추열 기수가 초반에 어떤 전개를 생각하고 어떤 작전을 갖고 나가느냐인데, 저는 외곽이긴 하지만 초반에 힘을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양호한 편입니다. 자, 5번마 화산기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뭐 적어도 죽어도 삼세판이라고. 제가 이 마필을 데뷔전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봤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순발력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자기 걸음을 좀 내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의 경주. 근데 물론 데뷔전에서는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빨랐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앞선에 가기는 했지만 초반 힘 한 배 실패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지고 말았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더 뛸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 다비드 기스가 이 화산 기환으로 저는 기습 선행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마필이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초반에 자리를 잡고 힘 한 배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5번마 화산 기환을 이번 경주에도 한 번은 더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그레이트 스톰, 5번마 화산귀환, 10번마 물레방아,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여왕삭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인기를 좀 나눠 가질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적중을 할 수 있다면 환수는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이기는 한데 그래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몇 두 보이기 때문에 뭐 완전 부진마 경주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승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승군을 해서도 좀 자기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편성표를 딱 받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2번마 장흥 클래스, 그리고 4번마 나올시대. 객관적인 전력에선 이 두 마필의 전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마필 조합의 단방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 두 마필이 난데,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이 단방 승부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마 육군에서 단방을 노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배당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2번과 4번의 조합이 이 말 저 말을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일단 기본적인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면에서는 이 두 마필이 좀 앞선다인데, 결국은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선행 후보군이 이 5번마 테스타블루라든가 7번마 뉴포인트, 그 외곽에 있는 11번마 금성타란, 이 세 마필 정도가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후보군입니다.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자, 5번마 테스타블루는 지금 다른 편성에서 뛰었을 때 보면 보통 선입권에서 뛰는데 끝걸음이 좋지 않았던 마필이고, 7번만 뉴포인트는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조교가 상당히 약합니다. 여기에 11번마 금성타란이 그나마 보여준 모습으로는 가장 강력한 선행 후보군이긴 한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경주에서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발빠른 선행 마필이 없는 경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솔직히 이 2번마 장흥 클래스나 4번만 나올 시대도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상당히 약하다 싶으면 장한 클래스의 문세영 기수 강하게 그냥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고요. 자, 4번만 나올 시대는 직전 경주가 장기 휴양이었죠. 그러니까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휴양 복귀전에서도
충분히 적응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박은훈 기수라면 역시 선행을 좀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제가 여기서 좀 엉뚱하게 보는 마필이 1번마 강철 부대입니다.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가거나 또는 초반에 순발력을 조금 발휘를 해서 선입권의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하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게이트의 이점을 안고 어차피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냥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제풀에 꺾이는 그런 경주를 많이 했는데, 이 마필이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선입권 내지는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마 강철 부대가 좀 약해진 편성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부진마 경주라면 아직 보여준 모습이 없는 이 8번마 토종글로리,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주행심사에서는 나름 순발력이 좀 있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라면은 저는 기습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에 자리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발빠른 마필이 없는 경주거든요. 과연 2번마 장은 클래스나 4번마 나올 시대가 제 예상대로 선행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편성 자체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1번마 강철 부대나 8번마 토종글로리에도 한 번에 저는 기회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인기마인 뭐 테스타블루나 금성타란 뭐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장은 클래스, 4번마 나올시대, 1번마 강철부대,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토종글로리, 이 네 마필의 입상을 좀 기대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8번마 토종글로리가 데뷔전이지만 선행을 간다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고 인기마가 될 2번마 장은 클래스는 현장 상태 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마필의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기복마들입니다. 그리고 부진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 경주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로 저는 7번마 스마트 삭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을 나와서 2착 1번, 3착 1번 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11전을 뛰면서 아직도 국산마 6군에 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부진마죠. 기본적으로 부진마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세가 좋고, 마필이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좀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죠. 물론 좀 끝걸음이 아직은 좀 밀린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는 좀 남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번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혁 기수가 직전 경주에 뛰었던 만큼만 이번 경주 이 스마트 삭스를 가지고 기승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앞선 전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좀 버티기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마 스마트 삭스가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입상 구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7번마 스마트 삭스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바로 붙일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플라잉 제스트하고 5번마 검의 전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3번마 플라잉 제스트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꾸준히 좀 착승권에서는 맴돌고는 있는 마필인데 뭔가 좀 결정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경주는 편성이 조금 약해졌죠.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진 편성의 틈을 이용해서 이동화 기수가 좀 강한 말머리를 한다고 한다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저는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거미전설은 솔직히 좀 인기마 쪽에 속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인기도에 그렇게 부응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뭔가 좀 밋밋합니다. 그 앞선이 뭐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는 있겠지만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2번만 나올 정상이 지금 뭐 두 번을 뛴 마필이죠. 두 번을 뛴 마필인데 출주 주기가 많이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가 거의 뭐 7개월 만에 나오는 휴양 복귀전이었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냥 가능성 정도만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자력으로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불리함은 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박우른 기수의 습성상 초반에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놓고 뛸 가망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앞선이 그렇게까지 막강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저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전분이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10번마 비트레이서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이 약해진 호기, 그리고 막판 뒷심,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마지막 한 발은 쓸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투는 인기만데 저는 솔직히 어디가 좀 밋밋합니다. 뭐 문세영 기수라고 해서 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경마라는 게 뭐 인기마가 다 입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입상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확 갖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7번마 스마트 삭스가 선행을 가는 가운데 3번마 플라잉 제스트의 선입권 전개, 그리고 12번마 나올 정상의 외곽에서의 질주,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마로 보는 마필은 1번마 대왕순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뭐 인기도가 상당히 밀려 있을 겁니다. 뭐 7번을 나왔는데 보여준 모습이 없죠. 이마필은 좀 순발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강 탄력을 갖고 있냐면 탄력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나름 마필이 조금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 대항순간이라는 마필이 530, 40km를 넘나드는 아주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둔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좀 날렵해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거든요.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힘으로 밀어붙이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들보다는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기수들이 훨씬 더 기승하기가 유리한 마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록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도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 부담 없는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마필이 뭐 안게이트 쪽, 그러니까 안쪽 주로를 선택해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앞이 막힌다면 직선주로 외곽으로 빼서 취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배당을 갖고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인 10번마 비트레이서를 뒤로 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예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경마라는 게 늘 인기마만 들어오는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스마트 삭스, 3번마 플라잉 제스트,
12번마 나올정상,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대왕순간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산마 5군에서 지금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자, 기본적인 전력에서 이 5번마 도리포, 그리고 7번마 대응클래스, 이 두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5번마 도리포는요, 이제 승군 이후에 계속해서 좀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웠죠. 근데 이 마필은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지금 김영군 기수가 금주가 기승정지죠. 그래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못하고 지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송재철 기수가 못하는 기수는 아니니까. 자,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래도 승군 이후에도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7번마 대응 클래스는 상당히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되게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마지막 좀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콩코드 포인트에 잘 맞아. 그리고 이마필도 역시 도리포와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비한 단점은 뭐냐면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단점이고요. 장점은 비교적 선행 강편성에서 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주도할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번 도리포와 7번 대응 클래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이 이외에도 뭐 6번마 비전 파워라든가 뭐 추임 탄력 좋은 9번마 스마트별, 그리고 조교 모습 좋아 보이는 이 11번마 골드마이티,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 도리포와 대응 클래스 두 마필의 능력이 능력상으로는 조금 앞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마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냐면 또 그런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개로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마필보다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 그랬을 때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송아마치걸과 10번마 오키드벨리입니다. 두 마필 다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뒷심이 좀 문제가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인데, 저는 이 두 마필이 만약에 초반에 심하게 경합을 두 마필이 벌려버리면 저는 둘 다 무너진다라고 봅니다. 둘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데, 어느 한 마필이 좀 선행을 가버리고 또 다른 한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둘 중에 한 마필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 다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도리포나 대응 클래스 앞에서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행을 가는 마필이 버팀으로써 이변의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기본적으로는 5번마 도리포와 7번마 대응 클래스의 동반 입상이 조금은 유력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대응 클래스, 5번마 도리포, 그리고 10번마 오키드밸리, 이 세 마필하고요. 복병으로 기습선행을 노려볼 1번마 송아마치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해 있습니다. 자, 1700m 경주 거리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이번 편성 역시 발빠른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기수가 어떤 마필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선행을 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국산마 5구 내에서 좀 정책에 들어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외인 마필이 하나가 있죠. 이 6번마 금화 스테디. 3제 앞말이고요. 올드 패션드의 점화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지만 2회전 경주에서 문학 이글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전 경주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좀 증명을 하면서 역시 2착, 그래서 연속 2착으로 지금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승군자에 나오고 있는데 뭐 솔직히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해서 계속 연투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 금화 스테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요 앞선 전개 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고요. 초반 그렇다고 순발력이 뭐 아주 안 좋거나 이런 마필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번 경주 어차피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금화스테디가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동진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초반에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마필 서둘러서 무리하게 선행을 갔다가 초반 선행 경합을 통해서 만약에 경합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번의 경주에 기승했던 것처럼 그냥 차분하게 마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마 퍼펙트 건맨. 이 마필에 속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들뜬말 듯한 마필이죠. 계속 인기마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마필이 좀 밋밋합니다. 뭐 앞선이 아주 뭐 빠른 것도 아니고 탄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 마필은 그냥 꾸준함으로 지금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마필 자체가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좀 이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다가 아쉽게 실패를 하는 마필이고, 약자와의 경주에서는 이상하게 맥을 못 추는 좀 이런 마필인데, 자, 빅투아르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이 퍼펙트 건민이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착을 하면서 뭐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는데, 자, 이번 경주 어쨌든 편성이 좀 약해졌다라는 거, 그 점 때문에 이 4번마 퍼펙트 건맨도 어쩌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이번 경주 정도의 편성이라면 선의권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3번마 불화사는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센의 자마인데 가끔 한센의 자마들이 이제 이런 마필들이 나오는데 순발력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발을 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막판 추입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마 팬들의 뇌리 속에는 외곽에서 막 달려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각인이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 마필에 대해서 이번엔 되겠지, 이번엔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1700m 경주 거리와는 잘 맞지가 않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1700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마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700에 그렇게 어울리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불화산이 이 박태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과연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초반에 스타트만 기본적인 스타트만 끊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뭐 게이트를 좀 믿고요. 기본적인 스타트만 되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하게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그렇다고 빼기도 어려운 마필이기 때문에 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의 가장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야무진 왕초입니다. 좀 재밌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기습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발빠른 마필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 야무진 왕초가 외곽이긴 하지만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오면서 좀 앞선의 마필들을 장악하고 갈 수 있으면요,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박으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직전 1400m 경주에서도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나왔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는데, 이번 1700m 경주 거리라면 외곽이긴 하지만 선행을 잡고 나올 수만 있으면 바로 코너가 나오기 때문에 힘 한 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이외에도 직전 경주에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였던 이 10번마 천둥오름이라든가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성실인동, 2번마 비엔토, 뭐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그 경주는 배팅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마필이든 전개를 그리면서 이 정도는 잘라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마번이 압축이 되면 배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금화 스테디, 4번마 퍼펙트 건맨, 3번마 불화산,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야무지당초,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서 만약에 9번마 야무지당초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인다면 전개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축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4등급의 단거리 경주면 보통 그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국산마 4군의 단거리 경주치고는 또 그렇게까지 또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은 경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7번마 한강질주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11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저 그런 마필이죠. 못 뛰는 마필도 아니고 잘 뛰는 마필도 아닙니다. 근데 직전 경주를 한번 보시면요, 금빛마, 영영삭스, 금화파이어리, 절대가치, 특급대로 이런 마필들과 경업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앞선에서 경업을 펼쳤지만 마지막에 밀리면서 뒷심이 나오지를 않았던 그런 경주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이 만약에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한다면 대부분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강질주 입장에서는 직전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고, 그 전 경주도 보시면 이 제이모션이랑 싸움이 됐었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질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번 경주 편성이 조금 약해진 겁니다. 약해졌는데 발빠른 마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질주 입장에서는 좀 단독 선행이 가능한, 좀 전개의 이점이 나온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 자, 4번마 블랙 초콜릿이 지금 1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 이 국산마 사군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좀 어이없는 걸음을 보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면서 능력 부진이 나오고 말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은 가장 좀 앞서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좀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휴양 복귀 전이어서 마필의 상태 체크는
필히 하셔야 됩니다. 필히 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 자체도 좀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에서 앞서 있는 이 4번마 블랙 초콜릿이 컨디션만 제 컨디션이라면 저는 입상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 2번마 글로벌 강타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위를 다툴 그런 마필이죠.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탄력은 참 막강하기는 한데 과연 초반에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죠. 이 글로벌 강타가 보통 보면 좀 선입권의 끝자락 정도에 붙어 뛰면 막판 탄력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전체적으로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올 때 올라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입 탄력만큼은 인정이 되는데 좀 선행 강편성을 만났을 때 이 글로벌 강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죠. 이번에는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도 2번 게이트에서 좀 졸전 아닌 졸전을 펼쳤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시간과 거리가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인기 1, 2를 다툴 그런 마필이 되겠지만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볼 수도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아쉬운 마필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추천은 제가 안 할 건데 이 1번마 가나 패션과 6번마 화수분, 특히 이 1번마 가나 패션은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산마 4군으로 승군한 이후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은 분명히 이 가나 패션이 찬스가 올 날이 있을 텐데 이번 경주가 될지 다음번 경주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저는 솔직히 이 기수 기용이 가나 패션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자, 6번마 화수부는 데뷔 초만 해도 상당히 많은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맛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산마 4군이 좀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화수분도 만약에 선행마가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이라면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뭐 복병 아닌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스틸 플레이입니다. 자, 이마필도 지금 4군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맙체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1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마필도 막판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한 4위, 5위 정도 복병권의 마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송기철 기수가 좀 부담 없는 전개를 한다면 외곽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기본적으로는 좀 인기마 혼전 구도의 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그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과연 가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편성이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한강질주, 4번마 블랙초콜릿, 10번마 스틸플레이 이 세 마필하고요. 복병마로 2번마 글로벌 강타 이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뭐 잘 아시겠죠? 제가 복병마로 인기마를 놓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필이 충마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수가 가능한 배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특급대로, 2번마 마이웨이, 3번마 나노메타, 4번마 용비서울, 5번마 금화 파이어리 요 정도 한 5마필 정도가 인기권의 마필이고 다 안쪽 게이트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특징이 뭐냐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1번마 특급대로나
4번마 용비서울 이 두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용비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서 버티기를 노려야 되는 마필이고, 만약에 경합 상황이 벌어지거나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자기 힘을 못 내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 이상규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면서 강량의 이점으로 선행을 나갔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버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는 2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고요. 안게이트의 발빠른 특급대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사마 용비 서울이 인기마이긴 하지만 전개로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번 게이트의 특급대로가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티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강편성이었죠. 아까 6경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때 나왔던 마필들이 상당히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급대로 입장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승부가 됐었던 경주고요. 어쨌든 순발력과 또 막판 끈끈함을 가지고 좀 버텨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특급대로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 3번마 나노메타는 8번을 나와서 4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아쉬운 한 발이 있는, 뭔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필이 대상 경주를 나왔던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이제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이제 오랜만에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좀 2착을 차지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나노메타 정도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우승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자 이번 경주는 2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기는 하지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를 노려볼 만한 마필이고요. 자 2번만 마이웨이는 지금 8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그 경주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요.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까지도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입권 빠르게 붙인 이후에 마지막까지도 버티기 내지는 추입 타임 한 번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이웨이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는 그 마필의 능력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어차피 선행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유승환 기수가 이 마이웨이를 가지고 선행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해도 막판에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거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보면 1300m 경주에서 앞선을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경합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한테 한 번의 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면서 끝나버리면 올라올 시간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즉 제가 보는 그림은 4번마 용비서울이 4코너까지 버텨주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머니 장군입니다. 뭐 이 마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막강 탄력을 갖고 있지만 항상 늦게 발동이 걸리는 마필이죠. 계속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물론 편성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성은 좀 약한 편성이었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에서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죠.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머니 장군이 앞선의 마필들을 다 때려잡고 올라온다? 저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어부질입니다, 일종의.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면서 2.5km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 앞선이 치고받는 난타전이 됐을 경우에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머니 장군입니다. 승군전에
좀 늦게 취입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입상에 성공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특급대로, 3번마 나노메타, 2번마 마이웨이, 그리고 목병마로 8번마 머니장군,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자, 8번마 머니장군 마지막에 멋있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라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2세 별정 A 1200m 루키 스테이크스 서울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부산에서도 이제 루키 스테이크스 부산 경주가 펼쳐집니다. 자, 향후 우리나라 경마를 이제 짊어지고 나갈 마필들의 한판 승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루키 경주기 때문에 전적들이 다 짧죠. 짧고 보여준 모습 갖고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이 12마필들은 능력 차이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전개에 따라서 상당히 그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마필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같이 싸울 마필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서울하고 부산을 좀 비교를 하자면,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서울의 마필 자원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냐, 뭐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어차피 대상 경주고요. 저는 이런 경주 솔직히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마필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갖고 나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12마필 중에서 딱 4마필을 보고 있는데, 뭐 거의 남들이 보는 그런 비슷비슷한 마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여차하면 승부가 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어차피 2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 다릅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라라케이, 8번마 한강 크라운, 9번마 옥천 스나이퍼, 11번마 이클립스 베리,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자, 일단 뭐 한강 크라운이나 옥천 스나이퍼, 이클립스 베리는 거의 뭐 인기 1, 2, 3위를 아마 나눠 가질 마필이 될 것이고, 라라케이가 약간 복병권에 들어가는 그런 마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 대부분이요,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웬만한 편성에 나가면 다 선행 후보군들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거고요. 이 경주에 대한 부담감, 그 압박을 누가 이겨낼 수 있느냐인데, 다만 이거는 뭐 경주 외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옥천 스나이퍼에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혁 기수가 옥천 스나이퍼를 기승을 했었고, 이클립스 베리를 직전 경주에 우승하고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클립스 베리는 데뷔전에서 문세윤 기수와 같이 했었던 마필이고요. 자, 그런데 이클립스 베리에 지금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옥천 스나이퍼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이혁 기수의 선택이냐, 아니면 문세윤 기수한테 밀린 거냐? 이거 뭐 경주 외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혁 기수가 선택을 한 거라면 이클립스 베리보다는 옥천 스나이퍼가 조금 더 가망성이 있지 않냐라고 봤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라라케이에 기승하고 있는 유승환 기수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라라케이에도 기승을 했었고, 이 한강 크라운의 연속 우승에 같이 했던 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 시리즈, 나기두마주의 한강 시리즈 마필은 유승환 기수가 거의 뭐 적임이다시피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 경주에서 유승환 기수가 라라케이를 기승을 하고 있고, 한강 크라운에 지금 박태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승환 기수의 선택이냐, 아니면 밀린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건 경주 외적인 요소고요. 전체적으로 경주를 보자면 8번마 한강 크라운이 강하게 승부를 끌고 가는 가운데,
9번마 옥천 스나이퍼와 11번마 이클립스 베리가 선위권에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4번마 라라케이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저는 뭐 마필의 어떤 능력 차이를 나누기보다는요, 마번 순서대로 딱 네 마필 추천하겠습니다. 4번마 라라케이, 8번마 한강 크라운, 9번마 옥전 스나이퍼, 11번마 이클립스 베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마를 하루 이틀 하고 마실 분들이라면 뭐 크게 관심을 가질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내년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미있는 경마를 하시고 싶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정도가 향후 한국 경마를 이끌어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꼭 이번 경주 배팅을 해서 맞추겠다 이것보다도 관전을 통해서 어떤 마필들이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구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두시면 향후 경마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식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래서 각각 열마필씩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편성을 절묘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구경주나 식경주나 좀 경주에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마필 한 마리씩을 놔놓고 혼종구도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선 일단 이 9번마 한강 에이스 승군전이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한강 에이스 이세만 시절에 이제 문화일보배에서 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농협회장배에 출전을 했는데 인기 1위만데 스타트를 하자마자 착지불량이 났죠. 그러면서 기수가 낙마해서 주행 중지가 됐었던 아픔을 겪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세마로서는 이제 마지막 경주에 나왔는데 인기 1위만데 좀 아쉬운 승부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장기 휴양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역시 자기의 능력은 그대로 발휘를 했었던 마필이고요. 한강 시리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이 한강 에이스는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의 특징이 이 1200m 단거리 경주인데 선행마 즉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다 외곽번호로 밀려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한강 에이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자, 문제가 되는 마필은 10번마 이스트 임팩트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순발력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절대 뒤지지 않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서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6번 게이트에서 당연히 선행을 가야 되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선의권 전개를 하다가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요. 자, 이번 경주에 역시 또 이스트 임팩트는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개에 있어서요. 9번마 한강 에이스가 앞선을 딱 나가버리고 10번마 이스트 임팩트가 따라가는 전개가 되면 이스트 임팩트의 전개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거꾸로 이스트 임팩트를 보내놓고 9번마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이스트 임팩트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에이스가 과연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입상마들이 좀 갈릴 수 있는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역시 한강 에이스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스트 임팩트가 앞선을 나가고 9번마 한강 에이스가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두 마필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고 1200m가 일렬로 늘어서는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자, 1200m 경주에서 추입 승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막판에 막 우당탕탕 하면서 뒤에 말들이 올라오면서 이변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선의 마필들이 막 뭉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9번마 한강 에이스가 선행을 가는데 10번마 이스트 임팩트가 어깨를 짚어 나가고 안쪽에 있는 이 6번마 케이토킹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버리게 되면 뒤에 말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는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닥 추입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불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 글로벌 골드가 되겠고요. 선위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2번 마 대살이나 3번 마 아이스스타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간단히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 마 한강 에이스, 10번 마 이스트 임팩트, 2번 마 대사리, 그리고 복병마로 3번 마 아이스스타,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구경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고요. 구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5번마 울프 플레이 이 마필이 경주의 키를 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울트라킥이나 3번마 BJ 스톰, 5번마 울프 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 수가 있는데 1200m 단거리다 보니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세 마필, 이 마필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도 5번마 울프 플레이,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대상 경주만 아니라면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통하는 걸음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마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앞선 전개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m에서 추입 승부가 가능한 좀 편성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번마 울트라킹이나 3번마 BJ 스톰 두 마필 다 앞선 진행을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선행을 나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울트라킹은 어느 정도 좀 뒷심도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가 있고 KT의 이점도 있죠. 1번마도 그렇고 3번마도 그렇고. 근데 전개를 딱 보면 1번마 울트라킹이 나가고 3번마 BJ 스톰이 나가는 가운데 5번마 울프 플레이가 좀 빠른 시간, 다시 말하면 3, 4코너 지점에서 만약에 휘감고 나와버리게 되면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결승선 직선주로 다 가는 가운데도 이 세 마필의 경합이 되겠지만 울프 플레이는 살아나는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울트라킹과 BJ 스톰은 어떻게 보면 걸음이 점점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막 뭉쳐지는 그림이 되게 되면 느닷없는 추임마들이 날라올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프 플레이가요. 초반 스타트를 딱 끊었을 때 선행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울트라킹이나 BJ 스톰 보내놓고 두 마필이 막 싸우는 와중에 3, 4코너에서 엎어버리는 그런 전개가 나온다 그러면 추임마들이 따라올 시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나마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6번마 와일드 삭스, 8번마 화시벽, 9번마 유쾌한 날들입니다. 이 와일드 삭스나 화시벽 이 마필들은 솔직히 자력으로 추입 승부를 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입니다. 흐름이 되게 빠를 수밖에 없는 경주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전개가 나왔을 때는 앞서대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졌을 때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입 승부가 가능하고 이 9번마 유쾌한 날들은 제가 뭐 늘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한계인 마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주 주기도 되게 지금 빠르죠. 빠른데 기본적으로 강자 틈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약하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이 싸웠던 편성 자체가 좀 강편성에서 좀 많이 싸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만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울프 플레이라는 이제 강력한 입상 가능마가 존재하는 경주이기는 하지만 저배당 승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울프 플레이, 6번마 와일드 삭스, 8번마 화시벽,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만 유쾌한 날들. 조금은 위험한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